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에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각각 2분기 가계신용과 동향을 좀 발표했습니다. 소득 증가율이 빚 증가율보다 밑돌았고 분위별 소득 격차는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순영 기자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500조 원을 돌파를 현재 좀 눈앞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1,500조 원 돌파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네. 이런 속도로 가면 3분기에는 1,500조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올해 2분기 중 가계신용 결과를 보면 6월 말 가계신용 잔액은 1,493조 2천억 원으로 지난 1분기보다 25조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2년 4분기 이후에 사상 최대치인데요. 참고로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 또 대부업체 등 각종 금융기관에서 직접 빌린 돈과 또 결제하기 전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합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채를 제외한 가계의 모든 빚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 증가액을 좀 살펴보면요. 네. 가계신용 증가액은 17조 4천억 원을 기록했던 1분기보다는 이번 2분기에 좀 확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1년 전보다는 좀 축소가 됐는데요.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이 증감액을 쭉 살펴보면 보통 1분기보다 2분기는 계절적 요인에 의해서 항상 증가액이 커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 이렇게 5월에는 좀 연휴가 많고 특히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특수로 인해서 계절적 요인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통상 계절적으로 2분기에 생산 활동이나 소비 활동이 이제 활발하면서 그 가계부채가 2분기에 증가하는 게 그 일반적인 현상인데요. 예를 들어 이제 분양 물량이 1분기보다 2분기에 이제 상당폭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가계의 소비 활동도 그 가정의 달이라든가 또 특히 올해는 월드컵 특수 효과 때문에 이제 소비가 늘면서 이런 기타 대출이나 판매 신용 쪽으로 부채 규모가 좀 이제 1분기보다는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비은행 가계대출은 감소했는데 예금은행은 1분기에 비해서 증가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전체 가계신용 잔액에서 가계 네. 대출은 1,409조 9천억 원으로 1분기보다 22조 7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예금은행 가계대출이 절반 이상인 12조 8천억 원 증가를 했는데요. 예금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 물량 확대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서 전세 자금 대출을 포함해서 주택담보대출이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분양 물량도 증가를 하고요. 또 그 2014년 이후 주택 부양 정책의 여파로 이제 최근 들어서 입주 물량이 대폭 늘고 있는데 이제 그에 따른 그 물량 소진 과정에서 이제 전세 자금 대출, 그다음에 잔금 대출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그 증가 규모를 지속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요인이 작용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비은행 예금 지급 기간 같은 경우 그 2017년 이후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등 리스크 관리 강화 조치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제 가계 대출, 특히 이제 주담대 대출이 감소세가 이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통계청도 오늘 가계 동향을 발표를 했잖아요. 역대 최악의 소득 격차를 기록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현황인지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월 평균 가계 소득 증가율이 네.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분위별 소득 분배는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 동향을 보면 2인 이상 가구의 2분기 월 평균 소득은 453만 500원으로 4.2% 증가했습니다. 17분기 만에 최고치인데 하지만 이 소득 증가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7%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가계비 증가율을 여전히 네. 밑돌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본다면 소득은 증가했지만 가계별 소득 격차 역시 좀 커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1분위 소득, 그러니까 하위 20% 가계의 월 평균 소득은 132만 원.
인데 반해서 5분위 소득, 즉 소득 상위 20% 가계의 소득은 913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네. 격차가 781만 원이나 차이가 났는데 이는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로 벌어진 것입니다. 네. 특히 고소득층에 속하는 소득 5분위 가구는 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아서 네. 최저임금 인상 수혜를 입은 반면에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속하는 1분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고용 쇼크의 이 부진, 고용 부진 이런 직격탄을 직접적으로 맞으면서 오히려 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지난주 고용 쇼크 해법을 두고 이 불거졌었던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해서 수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혔었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힘이 좀 더 실리게 되는 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 고용 쇼크와 관련해서 김동연 부총리는 그동안 추진한 경제정책 효과를 되짚어보고 필요한 경우에 뭐 개선하고 또 수정할 네. 수도 있다. 이런 경제정책 수정론을 편 반면에 장하성 실장은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해서 시각차를 드러난 바 있는데요. 물론 이 두 사람이 최근 국회에서 그 갈등설 진화에 나서긴 했지만 어쨌든 이 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고용 쇼크까지 더해지면서 현재 김동연 부총리의 경제정책 수정론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네. 10년 만에 최대치가 나타난 소득의 양극화, 과연 어떠한 해법이 나타나게 될지 조금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